안녕하십니까 S1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2-2편은 조금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긴 텀을 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2-2편에서 어떤 거를 할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S1서브에서는 지금 스프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편에서는 이제 스프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스프링의 형상에 따른 종류, 스프링의 용어, 그리고 스프링 레이트를 구하는 이제 기초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2-2편에서는 스프링 레이트의 진짜 의미, 과연 이 스프링 레이트가 5kg의 스프링이다. 그럼 다 거기서 똑같냐? 다 똑같은 5kg냐? 네.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스프링 기초 계산식을 보시면은 뭐 복잡한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스프링 굵기가 달라도 스프링 상수, 스프링 레이트는 같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스프링 굵기가 같아도 스프링 레이트는 다를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거를 진짜 의미, 스프링 상수의 진짜 의미가 뭐냐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왼쪽에 나오고 있는 게 스프링 반발력 측정기입니다. 로드셀과 압축 장비를 이용한 반발력 측정기고요. 그 측정기를 사용을 해서 몇 미리 압축됐을 때 얼마의 하중이 나오고 몇 미리를 더 압축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쭉 선으로 이은 게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걸 보고 LD 커브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로드 앤 디플렉션, 그러니까 로드 하중에 얼마 하중을 줘야 얼마 디플렉션이 일어나냐, 혹은 얼마 디플렉션을 주면은 얼마의 로드가 나온다라는 것이 LD 커브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래프가 LD 커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8kg짜리의 LD 커브, 노란색은 10kg짜리의 LD 커브, 초록색은 12kg짜리 LD 커브입니다. 그래서 X축에 보면은 이게 디플렉션 양이에요. 몇 미리를 압축을 했냐. 그다음에 Y축에 나오는 게 그럼 그때 하중은 얼마가 걸리냐. 스프링의 반발력. 그렇죠. 그래서 이 화면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시면 8kg짜리 같은 경우에는 10mm에 8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거고요. 12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사치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막 8점 몇 이렇게 막 잘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론 그렇게 적으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 레이트가 8.00kg/mm 이렇게 그렇죠. 나오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LD 커브가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 왜 봐야 되냐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프가. 네. 그래서 몇 가지 타입을 저희가 다른 타입의 스프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1번에서 나오는, 화면에 보시는 1번이 리니어 스프링, 2번이 프로그레시브 스프링, 3번이 듀얼 웨이트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이게 생긴 거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볼 때도. 똑같은 이제 일자형 그렇죠. 스프링인데 똑같이 일자 스프링인데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은 스프링 권선수가 달라요. 네, 맞아요. 권선수가 첫 번째 달라요. 이제 리니어는 권선수가 좀 그 간격이 일정하고, 네네.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좀 이 간격이 넓어지고, 듀얼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촘촘하고 아래는 좀 넓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를 때 과연 LD 커브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여드리는 게 왼쪽 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보시는 게 8kg,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8kg짜리 스프링의 그 LD 커브라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이 스프링을 측정을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게 프로그레시브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의미가 점차 증가한다,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레시브. 듀얼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한 번 꺾여서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울기가 사실 X축이 얼마 움직일 때 Y축이 얼마 움직이는 이 기울기가 스프링 레이트인데, 이 기울기가 계속 변한다는 말은 스프링 레이트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형상에 일정하지 따라서.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레이트를 그냥 8kg라고 하면 쭉 8kg, 1mm 움직이면 8kg, 2mm 16kg, 3mm 24kg, 이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레시브의 상수를 말하냐면 스프링을 총 스트로크
움직일 수 있는 총 스트로크에서 30% 이제 그 한 다음에 재고 70%까지 누른 다음에 또 잽니다.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내서 스프링 레이트를 재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P 스프링의 상수는 총 스트로크 기준에서 이제 30kg 때 얼마 그 30%때 얼마를 내고 70%때 얼마를 낸다를 계산을 해보면 약 9.25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9.25kg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네. 9.25kg에 비례하는 이런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프링의 타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9kg의 무게를 올리면 1mm가 줄어야 되고 그렇죠. 18kg를 올리면 2mm가 2mm 가 줄어야 줄어야 되고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 거죠. 처음에는 많이 움직이고 네네. 혹은 뭐 적게 움직이고 적게 나중에는 움직이고. 반대로 네.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것에 LD 커브. 그래서 LD 커브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거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혼동하시는 건가? 네, 이거는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히 이거 네, 두 개가 네. 딱 좋은 거네요. 그래서 내가 짧은 스프링을 좀 썼는데 나는 좀 더 부드럽게 타고 싶어요. 좀 더 긴 거 없어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게 언제 혼동이 많이 생기냐면 150mm, 180mm 이렇게 좀 길이가 비슷할 때 혼동이 많이 오는데 동일한 스프링 상수를 갖고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경우 화면을 보시면 LD 커브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동일한 스프링 상수를 가지게 되면 길이는 상관없다는 거죠. 네. 네, 스프링의 길이는 무슨 의미냐면 허용 범위 내에서 똑같이 움직이면 이 긴 놈을 10mm 움직이나 짧은 놈을 10mm 움직이나 스프링 상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단 똑같이 리니어 할 때 네. LD 커브가 같다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무조건 짧은 거 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게 쓸 수 있는 스트로크가 단지 다를 뿐이에요. 이게 블락하이트라는 단어를 지난 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블락하이트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를 다 압축시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쾅 해서 충격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이 스프링에 좀 스트로크를 더 길게 쓰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긴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 영상 여기 앞에 있는 스프링만 보셔도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세 칸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네네. 이 간격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더 많이 눌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이제 뭐 생긴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LD 커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LD 커브는 얼만큼 압축했을 때 얼마 힘을 낸다. 이 LD 커브가 동일하다는 말은 동일한 스프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길이가 같고 그냥 똑같은 이제 건데 길이만 다르다 했을 경우에는 같다. 내가 스트로크만 모자라지 않으시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150mm를 쓰셔도 쾅쾅 찍는 것 때문에 난 더 긴 걸 쓰고 싶어요는 정답이지만 쾅쾅 찍는데 좀 더 나는 그냥 단단한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하려고 긴 거 주세요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프링 상수의 진짜 의미, 스프링 상수는 단순히 7kg, 8kg만 보는 게 아니라 스프링의 LD 커브를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를 이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2편은 여기까지고요. LD 커브를 보여드리는 거에 중점적으로 했고요. 2-3편에서는 저희가 스프링은 뭐고 스프링 레이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스프링 레이트가 끝이 아니라 LD 커브도 함께 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 차에는 스프링 레이트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음 편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주제를 설명드리자면 레버비와 모션비 그리고 휠레이트. 휠레이트. 네, 이거 조금 이제 나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나 좀 알아 이제 요 하는 용어가 좀 분들이 익숙하실 수 있어요. 네, 레버비, 모션비. 그 차는 뭐 레버비가 어떻고 모션비가 어떻고. 그리고 혹은 이제 리어 일체형, 코일 오버 타입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출시되는 일반 순정 차량 같은 네네. 경우에는 스프링 리어 뒤쪽에 멀티링크 타입이나 뭐 토션 빔 타입 이런 그렇죠. 걸 보면은 스프링과 댐퍼가 따로. 따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튜닝용 혹은 뭐 경기용으로 이제 일체형 스프링과 댐퍼가 같이 조립되어 있는 댐퍼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사용하는가? 그럼 진짜 좋냐? 왜냐면 다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진짜 좋은 건지 저희가 좀 팩트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쓸 서브 2-2편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야기. 네오테크 온라인 연구소.